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마지막 10번째가 됐네요. 너무 아쉬워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시작했을 때는 너무 떨리고 무서웠는데 이제 내 집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만 가야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애착관계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밑에 제일 그거니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고 나면 공동체와 하나님, 이제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일단은 더 공부 그거 뭐 책을 보시든 뭐 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음 아프고 힘들 때 문자 이렇게 하나 딱 보내면 그룹으로 이렇게 카톡방 있어서 문자 보낼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 놨어요? 네. 여러분 너무 잘했네요. 사실은 그 애착 관계 그 부분이 그때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지 못해서 그 빈자리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러 가다 보면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훈련할까? 하나님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것도 오고 가는 기도여야 돼요. 그냥 나만 일반적으로 말하고 듣지 않는 그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러분 다 있다고 했던 그룹 카톡방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다행이에요. 있으면 너무 다행이에요. 없으면 만들어요. 그게 지금 이거를 보고 아니면 이거를 듣고 여러분 제가 실습했으면 좋겠는 게 그냥 똥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온 아픔은 관계에서만 회복돼요. 근데 그 다시 말할게요. 우리 재미지면 감동받으니까 다시 말해요.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관계에서만 회복돼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돼요. 그러면 그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큼은 못 해줘요. 사람들이.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그렇지만 말한 것처럼 다 십시일반하여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룹톡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만들어요. 물어봐요. 그런 사람이 돼주겠냐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이런 거 내가 가서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나는 좀 도망가는 성향이 있더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있다고 말해서 좋은데 저도 보면 있는데 안 써먹어요. 나중에 좀 내 마음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지금 너무 아까 말한 생각 따로 몸 따로 느낌 따로 이렇게 된 내가 평화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3번 제가 1, 2, 3, 4 그 3층 그 운에 있는 그 3층 상담자를 받으러 가시지 않을 거면 여러분 서너 사람 이렇게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미리 말해서 다 알아. 가족사도 알고 그런 것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근데 막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요. 이제 오늘 이렇게 배울 건데 굳이 그렇게 말하면 또 너무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뭐 어떡해 막 이러는 사람. 뭐 이렇게도 말해.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고. 미리 내가 필요한 건 그냥 잠잠히 그냥 내가 그냥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힘들어서 내가 그 관계를 켜야겠는데 하나만 잘 안 켜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까 칼 맞아서 피 흘리고 있을 때 누구라도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라도 날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야지. 그래 하니까 너무 막 그렇게 나 전화 막 당장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실타래 던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 혼자 있지 않다는 걸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자기들한테 연락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눈을 열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초대해요. 그런 사람이 돼주겠냐고. 난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다고. 그게 사실 이 10강의를 다 듣고 가서 다 잊어버려도 만약에 여러분 그거 하나만 한다면 여러분 이미 너무 많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힘들어서. 그랬더니 막 당장 문자가 오죠.
기도해주고 거기다 기도 써주고 화이팅이다 막 이렇게 써주면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그런 걸 받으면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제 친구 그 지혜는 그죠? 그럼 이렇게 그 들으실 때보다 그냥 본인 얘기고 제 얘기인데도 그냥 숨이 저절로 쉬어져요, 그죠? 이렇게 쉬어져요. 쉬어지면서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 친구는 제가 했던 얘기, 제가 가르쳐줬던 얘기, 너는 하나님의 시잖아. 그 얘기를 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울고 싶었는데 못 울었나 봐. 근데 너는 성심아, 너는 하나님의 한편의 시잖아. 그냥 하나님이 너를 통해 그 시를 쓰게 해드려. 막 그 말에 내가 해준 얘기인데 내가 얘기해 준 얘기인데 걔가 그 공동체 그런 거죠. 날 알고 그게 생각의 공유아니에요. 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던 걸 하나님하고 걔가 생각을 공유해서 저한테 말해줬네.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이런 거 켜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관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마지막은 아니고 엔들레스겠죠. 뭐 이게 계속 제가 성숙하고 알아가면서 내가 왜 잘 못했나 그걸 계속 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제가 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았나. 예수님이 말했던 그 세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 말 너무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아까 그런 것들을 알고 적용해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이상한 것도 막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싸움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한 말 막 이런 얘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마지막 관찰이에요. 마지막 관찰이 뭐냐면 미성숙. 결국 이 모든 앞의 얘기를 종합하는 한 단어예요. 내가 나이는 한국 나이로 49이지만 제가 49이 아닌 거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제 삶에도 성숙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애가 인간의 성숙의 단계를 보면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유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 때를 거쳐서 아동기죠. 어른, 부모, 엘더라고 써 있어요. 그 노인인데 저는 노인보다 어르신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노인인데 사전 찾아보면 노인인데 어르신이라고 했어요.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서 저는 이제 부모 스테이지에 있잖아요. 저는. 그럼 내가 이거를 다 이렇게 잘 차곡차곡 거쳐서 성장해 왔나, 성숙해 왔나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었구나라고 사실 이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답은 성숙하지 않은 제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제가 결혼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결혼한 거예요. 애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른처럼 살라 그러니까 안 되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황새를 무슨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발이 이만큼밖에 못 걷는데 결혼을 보니까 뭐 이렇게 성큼성큼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더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지금 못 하겠는데 그래서 안 됐다는 거. 근데 참 웃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사실 성숙이라는 게요. 구원의 부산물로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아서 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부산물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야 될 과제인데. 근데 그냥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면 그냥 거기서 약간 마침표를 찍은 듯한 느낌? 그리고 나이를 먹었다고 저절로 성숙하는 게 아닌 건 다 아시고. 그리고 왜 이거 3번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성숙의 단계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큼 성숙했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하고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닌데 자꾸만 아유 저 사람은 좀 너무 좀 애 같아 이렇게 말하면 의미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사람은 좀 들떨어진 사람. 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 사람. 이렇게 느끼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또 교회에서 잘못하면 조심스러운 게 너는 성숙한 사람, 나는 낮은 사람. 이게 서열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참 조심스럽다 보니까 그리고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걸 어떻게 알아도 그 사람이 얼마큼 성숙한지. 이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아예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제가 알았었으면 좀 좋았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난 강의 들었던 것처럼 근데 왜 이 성숙의 과제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성숙을 원해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그런 사람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모두가 원하고 그걸 나도 내 자식이 그런 사람으로 커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숙한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나도 원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게 성숙인데 특별히 자식 키울 때. 근데 요즘에 대학을 스탠포드 있는 학장인가 이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다는데 요즘에 대학을 들어오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학 학장을 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70년대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오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애들이 그때 대학 가면 원래 어른이잖아요. 그러네 너무 떨어진대요 그 성숙도가.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다 오는 애들이 스탠포드면은 사립대학이거든요. 인류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그리고 이제 부유하고 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 돈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잘해준 가정 이런 집에서 받은 애들인데 성숙도가 완전 떨어진대요 옛날보다. 그래서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집에서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잘 자란 아이들이 그러니까 특권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없는 거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써가지고 결국 그만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없는 2% 없어진 맛이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됐다 그럴까요? 실제 어른도 많이 없고 어르신도 많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이렇게 돼버린 게 그게 그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도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말했던 것처럼 name it, tame it. 그 문제가 뭔지를 일단은 이름이라 지어놔야 내가 어디 그거를 길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그런 책을 샀겠죠. 성숙이 이게 애들이 성숙되지 않아서 사람이 다 안 돼서 온다. 제대로 인간구실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안 됐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과제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혼자 돼요 안 돼요. 아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가족과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데 혼자는 못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게 힘드네요. 두 번째,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거나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받아야 할 도움과 지원이 부족하면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1번이나 2번에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한 거네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각 단계의 성숙은 그 전 단계에 내가 필요했던 거, 내가 이루어내야 될 그 과제, 숙제를 했었어야지만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부모만 잘하면 되면 좋겠는데 성인기, 아동기, 유아기에 내가 필요로 했던 것 그리고 내가 했어야 될 그 숙제를 마스터를 해야 그 다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는 부모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건 그 밑에를 못해서 그때의 과제의 필요까지 내가 지금까지 할라니 이 50이 다 돼가지고 10살 때 거를 할라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10살을 키워야 되네.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네 번째, 모든 사람이 성숙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성숙하는 것인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모르니까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이게 성숙의 과제가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 속에 무슨 구멍이 났길래 물을 이거 보세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크긴 커. 나는 이제 말하면 부모야. 근데 구멍이 뽕뽕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일밴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긴 되는데 얼마큼 되면 터져. 이러지 않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개념이라 그럴까요?
정상적인 성숙을 가로막는 데인 두 가지가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 중에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난 건 트라우마인지 알아요, 모두. 그건 트라우마 B라 그래요. 영어로 bad, B-A-D. bad한 것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 너무 가난하도 안 되고요. 맞고 자라도 안 되고요. 버려줘도 안 되고요. 학교 폭력을 당해서도 안 되고요. 전쟁이 일어나도 안 되고요. 못 먹어도 안 되고요. 병원에 가야 할 때 병원을 갔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게 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 그건 트라우마 B예요. 근데 이거가 당연히 있으면 성숙을 할 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맞겠죠,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어떤 애가 뭐 루키미아 걸렸어요. 어렸는데 3살, 4살 때. 그러면 그건 이해되시잖아요. 걔는 그때는데 그거 치료받느라고 2, 3년 학교도 못 가고 아무도 못 했으면 걔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 나이는 안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나쁜 일이 병이 걸려서 안 되면 일단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근데 또 그거를 잘 견뎌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선물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없는 건 없다고 말해야지. 왜 걔냐 걔하고 똑같다 그래? 근데 우리는 그래요. 왜냐면 안쓰러워. 걔가 루키미아 걸린 게 걔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걔는 그 루키미아가 걸려서 그거를 그 아픔을 겪어내고 뭐 키모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다른 애가 갖지 않은 뭔가를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애 학교 다닐 때 친구랑 같이 놀고 그랬던 거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B가 있는 거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A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A가 뭔지 알아요? 영어로는 absence of good or necessary thing.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거, 필요한 거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없었던 거.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이거는 잡기가 어려워요. 안 보여. 맨날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애정 표현을 안 한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맨날 없어. 그리고 그게 애정 표현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잘 살았네? 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당신 일 갔다 와서 어땠어? 그게 정상이 아니야. 그 집 사람들은 그냥 집에 오면은 그냥 각자 알아서 다 할 일 해. 그럼 그 집에서 그게 당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당신은 어땠어? 뭐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알고 내가 뭘 잘하는지 알려줘야지 알거든요, 애는. 근데 그런 게 없었어. 늘 없었어. 늘 없어서 걔는 그게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 없어도 살았네. 그런 거, 그게 트라우마 A예요. 있어야 될 거, 좋은 거, 그리고 네가 잘하는 건 이거 같아. 내가 보니까 너는 이런 걸 너무 잘하더라. 우리 딸은 10살 먹었는데 뭘 잘하냐면, 근데 애가 좀 불안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런지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걔는. 근데 걔는 뭘 잘하냐면, 그러니까 뭐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런 애의 장점 뭐냐면 미리미리 준비해요, 걔는. 우리 아들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준비 안 하는데 여행 올 때면 우리 딸은 막 그러니까 2, 3주 전에 이미 다치면 싸놔요. 그러면서 진짜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안 싸냐고. 나는 스마일하지 않대요. 똑똑하지 않대. 그걸 미리 안 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있는 집안에서는 야, 소희야, 너는 보니까 그런 걸 잘하더라. 그렇게 뭐 미리미리 준비하고 뭐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면 넌 그런 걸 잘하더라. 이런 거를 부모가 말하자면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내가 뭘 잘하나. 나의 약점은 뭔가.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또 알려주면 안 돼요. 왜냐면 약점도 미리 알려줘야 돼. 왜냐면 이 장점하고 약점은 같이 가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조이 얘기했으니까 한 얘기를 하면 조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잠을 자는데 엄마, 이 내 두 눈으로 나를 왜 한 번도 볼 수 없어? 헐이죠.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눈에 달려있는 이 두 눈으로 나를 한 번이나 봐요. 거울로는 보지. 그렇지만 그거는 반영이지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밑에는 보지. 그러나 전체를 보고 죽는 한 번도 보질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엄마 신기하지? 왜 내 두 눈으로 나를 왜 한 번도 못 볼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그런지 나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헐.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만으로 9살 때네요. 그리고 내가 근데 너무 맞는 말인 거야.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못 봐서 그런지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겠대.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했던 게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누군지 다른 사람은 아빠는 너를 뭐라고 말해? 오빠는 너 어떻대? 뭐 그 오빠 맨날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오빠는 싫어하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어떤 삼촌 누구는 너를 뭐라고 말해? 할아버지는 너를 뭐라고 말해? 나는 너를 뭐라고 말해?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너를 어떻게 본대?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장점을 16개를 말하는 거 쭉. 자기가 말해요, 자기가. 자기는 뭐 이런 거 잘 준비하고 그러면서 말을 근데 준비하는데 근데 맨날 걱정하는 게 있고 자기가 뭐 이렇게 내 장점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약점을 말해보줘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 집은 그렇게 저도 잘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할 때 너무 많은데 엘리스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이만큼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걔가 그 얘기 눈 얘기를 하면서 장점 16개 그다음에 자기 단점 4-5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맞아요. 자아 정체성?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아무리 외워도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그거를 다 종합해 놓은 게 여러분이거든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제가 웃으라고 말해줬던 얘기 긍휼히 여겨주세요. 로우 5 해주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 눈에 비친 나. 여러분이 저보고 이렇게 해주고 웃어주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 막 눈물 글썽거려주고 그럼 뭐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네? 이런 마음 제가 들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보고 나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잘 많이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다. 그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공주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거기를 자주 가야죠. 그 눈에 비친 그분의 눈에 비친다. 내 친구에 비친다. 내 남편 눈에 사랑스러운 부인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그 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내 장점은 뭔지 내 단점은 뭔지 내가 알아야 걔가 완벽한 애가 장점만 말해주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내 걸 얘기하면서 저는 잘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그게 좋아요. 저의 은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나 아무 때나 써먹어요. 자식도 가르치려 들고 남편도 가르치려 들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가르치려 들고 그게 제 단점이에요. 저의 장점과 단점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내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거란다. 넌 이거를 타고나게 참 잘하는데 그거 뒤에는 이런 경향이 있을 때 엄마도 그런데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약점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솔직하게 잘 말하는 경향이 있어. 그건 너무 좋아.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솔직하게 너무 말해 우리 딸이. 그럼 이제 그거는 또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 뭐 예를 들면서 아까 그 말하던 그러니까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트라우마 A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좋은 것이 필요했던 것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없었는데 맨날 없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게 문제인지 몰라요. 결혼을 하고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가면 그런 게 참 잘 보여서 힘들어요. 남편 거 잘 보이죠? 아내 거 잘 보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 거 잘 보여요.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야 성숙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단계가 과제는 뭐고 그때 필요한 건 뭔가를 알아야 내가 어디에 구멍이 났나를 알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저의 스승이신 짐 와일더 박사님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미국에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사람들 막 몇천 명 있는 데서 막 그런 데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남자는 유아기에 머물러고요. 유아기가 0에서 3세예요. 미안해요. 0에서 3세에 머물러 있고 여자는 아동기에 머물러 있대요.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럼 찾아볼까요? 유아기는 나이는 0에서 3세예요. 그때 주요 과제는 뭐냐면 그냥 받는 것밖에 못 있어요. 걔가. 네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거를 계속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과 그 평화가 있으란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좀 재워주고 잠자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무서웠다가 너 더럽게 똥 쌌어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근데 우리 이뻐 이렇게. 그 두려운 일이 있었고 누가 와가지고 막 이거 멀리 막 한참 걸을 때 막 차 있는 데로 막 가. 그럼 막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막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오면은 안아주면서 안전하다 이렇게 했던 이 6가지 그 불쾌한 그 감정 있잖아요. 이거를 다 부모가 다 느끼는 것을 걔가 거울처럼 나를 보고 알았다가 엄마가 근데 아이고 우리 새끼 이렇게 했을 때 돌아가는 거를 배운다는 거. 이때 그러니까 이때가 문제가 뭘로 나오냐면요. 힘든 대인관계. 이거 못하는 사람은 이때요. 신기하잖아요. 두 번째, 그 일단 알아야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다 성숙하다고 생각해놓고는 그거 안 돼가지고 내가 못 받고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숙제를 할 수가 있는데 뭘 알지를 못하면 숙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린이는 4살에서 12살. 그때는 자기만 잘 돌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기적이잖아요, 애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는 자기 하나 잘 챙기는 거 배워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우리 다들 지금 이때 이 나이에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는 어떤지 모르지만 있는 사람들은 다 애어른이에요. 애가 너무 이렇게 이기적이면 안 돼. 다른 사람 늘 배려하고 뭐 이런 거 우리는 큰 덕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딸이 10살인데 이때잖아요. 우리 가족끼리만 넷이 밥을 먹고 싶대요, 걔는. 근데 나 그거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나? 왜냐면 내 동생 집에 있는데 같이 아니 지금 딱 이러시네. 너무 곤란해요, 나 얘 때문에. 다 같이 먹어야지. 그냥 우리 넷만 먹지. 근데 그게 걔한테는 필요한 거야. 맨날 돌아다니면서 엄마랑 돌아다니면서 맨날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좋긴 좋은데 걔는 4시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싸가지 없게 보이잖아. 근데 애는 어떻게 보면 걔는 자기 필요를 알고 그거를 내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요청하는 거야. 이때는 자기를 돌봐야 돼요. 근데 자기 돌보는 걸 연습을 못한 사람, 남만 어머니 아프고 아버지 술 마시기 때문에 어머니 돌봤던 사람, 그러면 자신의 삶에 무책임해요. 아니면 더 심하게,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진짜 안 돌아보고 남은 잘 돌아보는데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 성인이 되면 13살부터래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옛날부터 이렇게 다 13살 됐을 때 아기 낳을 수 있거든요. 제가 13살 때 내 남자가 임신해서 아기 낳았어요. 내가 봤어요, 그거. 생리적으로는 다 이렇게 어른의 그거로 들어가요. 지금도 농경상에 더 이렇게 지금처럼 개발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때들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그때가 이미 이제 성인에 들어가서 첫 애가 태어날 때까지 이때 결혼들을 해요. 이때 연애를 하고.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이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거를 떼쓰거나 다른 사람 거 뺏거나 아니면 나 막 이렇게 제 아들처럼 벽에다 내 머리 나를 파괴하는 식으로의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거 말로 해라. 때리지 말고. 그게 그거잖아요. 말로 해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냥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막 죽는다고 자기는 막 벽에다가 그걸 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필요가 뭔 줄 알고 그 필요를 네가 봤을 때도 자랑스러운 그렇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게 어린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나이는 컸어요. 이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거를 챙기고 하나만 더 챙기면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근데 왜 한국 가정이 힘드냐면 남편들이 어때요? 자기 부인도 챙겨야 되고 시부모도 챙겨야 돼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서. 이거 보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때는 결혼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 나왔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도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라 그랬어요. 이때는 나 챙기고 내 부인 챙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챙긴 우선순위 아니에요. 나하고 그 한 사람밖에 더 못 챙겨요. 그런 건데 우리는 우리의 그 효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두 사람을 동시에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데이트를 하고 그럴 때 이게 힘든 게 왜 데이트에 사랑에 빠지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의 필요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뭐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럼 네가 필요한 게 뭔데 물어봐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필요한 거를 제가 몰라요. 언제만 하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러니까 내 필요를 못 맞춰줄 때는 내가 그때 내 필요가 이건 알겠는데 까놓고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는 어린이 이때에 가장 했어야 될 그 과제를 나는 못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제가 알아서 남이 필요한 걸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알아서 다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이제 완전 나는 구세주를 만난 거지. 근데 제 남편이 그랬어요. 조용하고 자기가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그걸 만나니까 저는 막 그게 완전히 안에서 이게 확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필요하죠. 남편도 한 숟갈을 저 먹여줘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내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남자가 다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리고 여자가 다 해준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걸 알고 그리고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꼭 말해야 알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굉장히 배려심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말해가지고 받는 거는 그거는 받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데이트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내 얼굴 보면 알지? 근데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지금 다 유아기 때 얘기해요. 유아기 때는 아무 말 안 해도 엄마가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더울 것 같으면 벗겨주고 배고플 것 같으면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유아기예요. 그럼 그걸 기대한다는 건 뭘 기대한다는 얘기냐면 내가 아직 유아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는 게 왜 나빠요? 말을 해서 애들한테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쳐요? 말로 해. 말로 하라고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부담스럽지만 좀 연습을 해야 돼요. 되게 부족하지만. 정말 진짜 힘들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우리는 내가 필요 이거 이렇게 있다고 말하면 굉장히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봐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요청이나 부탁을 안 하고 불평을 해요. 막 쓸데없이 막 이렇게 막 아유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집이 청소가 안 된 거야 이거 말이야. 사람들이 다 말이야 이게 그냥 나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그냥 다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차라리 다 같이 우리 청소해주면 어때? 청소 좀 같이 하자. 이러면 되잖아. 근데 막 돌아다니면서 막 문 쾅쾅 닫으면서 막 제가 그랬어요. 결혼했을 때 막 문 쾅쾅 닫으면서 막 설거지 하면서 막 깨는 소리 막 내면서 막 그게 뭐냐면 이거 설거지도 안 했다 이거야. 그냥 말로 이거 설거지 안 돼서 나 일하고 왔는데 피곤한데 다 같이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결국 유아기와 어린이의 그 단계가 없는 곳에서 나오는 여러분 부부싸움 생각해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뭘 기대하냐면 애가 엄마를 알아주길 바래요. 엄마가 만약 이 나이대에 있는 애들인데 너는 엄마가 그렇게 힘든 거를 몰라 하면 물론 배려하는 걸로도 있지만 걔는 걔 거 지금 잘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굳이 이제 이 나이가 넘어갈 때까지 이제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안 되면 서로를 만족시키는 관계를 유지 못해요. 그냥 한 사람만 잘 살아. 부부 관계를 보면 한 사람만 행복해. 그러니까 이런 결혼이 있어요. 결혼 이렇게 하다가 남자가 나중에 여자가 이혼하자 그래. 잘 살다가. 그럼 황당해 남자는. 그 여자는 그러면 희생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제가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왜 뒷북치세요? 그 남자는 몰랐잖아 지금까지.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만족하지 않았어. 근데 이번 이것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그러다가 다 살다가 나중에 어느 날 이혼한다 그래. 그럼 남자는 황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 경우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대. 자기는 잘 참았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런 거 있어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부부 관계만이 아니에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기만 하는 친구 있어. 그럼 그 다음 친구는 받기만 해. 그럼 이제 나중에 오면 지쳐, 내가.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하고 더 이상 관계하기 싫어. 나는 내 걸 말 못해. 나는 막 잘해주면서 내가 잘해주면 네가 알아서 너도 내가 잘해주는 만큼 잘하겠지. 내가 이만큼 퍼주면 너도 인간이면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요. 어린이 때 여러분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고 뭔지도 일단은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필요는 잘 알아. 그래서 그걸 다 맞춰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 거를 내가 그렇게 했듯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어린이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내 거를 먼저 알고 내 거를 건강하게 채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부모가 되면, 참 제가 부모인데 첫 아이가 태어나고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기를 부모라고 그러는데, 자식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줄 줄 아는 게 부모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A 안 받아오면 기분이 나빠요. 자식이 트로피예요. 내가 채워지지 못한 그 나를 자식을 통해서 채워요. 나는 희생적으로 주고 나는 받을 걸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러니까 결국 자식 잘 키우려고 연습하시는 분은 부부 생활 좀 잘하세요. 너무 자식한테 막 쏟지 말고 둘이 밥 먹으러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여행도 둘이만 어디 가고 애들 맡기고 우리 하루도 나갔다 오고. 애들 때문에 그거 못 오시잖아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선물은 좋은 부부관계예요. 그걸 못하니까 애들한테 집착하면서 다 퍼주고, 애들이 나한테 그걸 내가 채워주지 못하고 여기서 못 받은 거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소원하거나 갈등 있는 가족관계라는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은 뭐냐면 막내가 성인이 돼서 이제 다 집을 떠났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뭐냐면 공동체의 성숙이 결여하는 우리 현실이 뭐냐면, 그런 어르신이 많으면 그런 어르신은 자기 자식에게만 희생적으로 주고 기대하지 않는 그 자기 자식만. 이때 부모 때는 그러니까 너무 막 오지랖 넓게 내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막 너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식이나 잘 키우세요. 내 집 잘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죠. 내 이제 애가 이제 점점. 그러면 내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어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르신으로. 그래서 걔가 나한테 줄 거 없지만 나는 그 애를 위해서, 그게 남의 애인데 그냥 내가 그 애에게 내 자식 하듯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런 어르신이 많은 세상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긍휼히 여기는 거.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이 성숙으로 점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못해준 이 부분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하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한 숟가락씩 주는 게 내가 고마워요. 작은 일에 감사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빈 구멍이 뻥 떨어져 있으면 그걸 갖고 그 렌즈에 맞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찾고, 그런 남편 찾고 여자친구 아니 부인 찾고, 그다음에 그런 자식,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 문자 그런 사람 찾으세요 그랬는데,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르신이 적지만 있어요. 내 위로 나보다 성숙한다는 세 사람을 찾아내요. 적어요 오늘. 누구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뭐 옆집 권사님일 수도 있고, 난 몰라요 누군지. 나는 있어요. 위에 세 사람. 그 다음에 그거를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 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걸 전수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가장 잘 변해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밑으로 흘려내릴 때
그 사람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윗사람, 세사람, 받을 사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거 연습하세요. 좀 받아요, 거기서. 그리고 같이 연습할 사람. 그다음에 밑에 세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이걸 하는 게 왜냐면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관계에서만 해결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 차트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0강의를 들었네요. 다 잊어버리세요. 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냐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많이 기억 못해요. 뭔가 모르지만 그냥 10강의를 다 듣는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잘 웃으라고 한 걸 수도 있고 잠잠한 연습일 수도 있고 한번 싸우다가 시험 한번 한 걸 수 있고 이거 내리는 거 우리가 그거 공부한 거 관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성수 중에서 내가 구멍 뻥뻥 뚫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거 기도하라는 그거일 수도 있고 나는 여러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마음에 딱 하나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기억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억하지 마세요. 10강이 다들 그냥 내려놔요. 내려놓고 성령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은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배운 것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들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운 거 여기서 이거 좋다, 뭐 좋았으면 좋은 거는 막 다 생각해요. 저를 보면 어디 가면 다 내려놔요.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세요. 내려놓고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그거 하나 이게 한 달 남은 내가 오는 만약에 무슨 이게 이번 달이라면 그 다음 달 동안 한번 그것만 연습해 보겠다. 그런 가벼운 마음. 쉬운 멍에 가벼운 짐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은 성숙의 길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가벼워져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초대하면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고맙고 다 이 10강의를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